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안녕 판심이들 카페나 뭐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여자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성관계할 때 녹음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분위기 좋았는데 다음날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 녹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괴담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 종종 있는 일이야. 우리 판심에도 비슷한 일을 실제로 겪은 의뢰인이 찾아왔어. 의뢰인은 원래 아주 오랫동안 친하던 여사친이 있었어. 그런데 2년 정도 사귀던 가명으로 할게 여자친구 지혜가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여자친구랑 다툰 거야. 그러면서 이 여사친한테 고민 상담하면서 밤늦게 전화통화도 하고 10년 동안에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얼마나 친하겠어. 연애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을 만나서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술도 한 잔 걸치고 2차로 의뢰인 집에 함께 갔어. 의뢰인 집에서 이 와인을 한 잔 먹으려고 부엌에서 와인 안주도 같이 준비하고 와인도 좀 많이 마셨어.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사친을 의뢰인이 뒤에서 껴안기도 했대. 그러다가 이 부엌 싱크대 앞에서 의뢰인이 여사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기도 하면서 첫 성관계는 부엌에서 있었어.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분위기가 좋았고 부엌에서 소파로 옮겨서 2차로 성관계를 또 가지게 된 거야. 그런데 소파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여사친이 아래에 누워 있었고, 갑자기 성관계 도중에 여사친이 이렇게 우리 의뢰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혜랑 헤어질 거야? 소파에서 이렇게 두 번째 성관계하는 도중에 갑자기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응? 그랬더니 지혜랑 헤어질 거야? 또 그렇게 말했대. 그랬더니 우리 의뢰인이 갑자기 지금 그런 말을 왜 해? 좋은데 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했더니 여사친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성관계하는 도중에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말했더니 여사친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달랬더니 큰 소리로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우리 의뢰인도 화를 냈대. 그랬더니 그 여사친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깼대. 그래서 우리 의뢰인도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같이 막 화를 냈대. 그리고 다음날 경찰 연락을 받은 거야. 준강간 고소. 경찰에 확인했더니 여사친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냐고 소리치면서 유리잔 깨지는 소리, 이게 딱 녹음이 돼 있는 거야. 판심이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정말 황당하지? 삽입하는 순간에는 상대방이 동의했어. 그런데 삽입하고 있는 중간에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다가 하지 말라고 갑자기 말해. 지금 하고 있는 중간이잖아.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상대방도 동의를 했고 동의한 줄 알았는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강간이야? 준강간이야? 의뢰인은 평소에 마침 즐겨보던 우리 판심 채널이 생각나서 바로 판심에 연락을 한 거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특히 어려운 게 대부분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CCTV나 이런 증거가 별로 없어.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남자는 합의하에 성관계한 거라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판결문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피해 직후 112 신고를 하고 이러면서 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 이 사건도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어. 집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의뢰인은 녹음을 해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사친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리잔 깬 소리까지 녹음을 해둔 거였단 말이야. 여자가 신고를 몇 달 있다 한 것도 아니고 사건 다음 날 바로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신고했지. 유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 따라서 우리 판심은 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분석했어. 우리 의뢰인이랑 이 여사친이 평소에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 10년간 친구잖아. 1차로 저녁을 먹은 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 집으로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의 블랙박스, 집 주변 CCTV 영상, 이런 주변 정황 근거들을 최대한 모으고 있잖아. 수십 차례 돌려보면서 여자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관찰하면서 분석했어. 집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은 그래도 블랙박스나 CCTV에 찍혀 있잖아. 여자가 피해 진술을 할 때 있잖아. 준강간이나 강간 전 상황도 진술을 하거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런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가장해서 진술을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집 안에서 준강간 당했다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논리로 증명을 한 거야. 오히려 여자 역시도 부엌에서는 동의하에 자기 성기를 만지는 것도 허락했고 성관계까지 했잖아. 소파까지 둘이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했어. 2차로 성관계를 맺은 것에 비춰서 여자가 중지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을 때 남자도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러냐고 중지했잖아. 결과는 불송치.
사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기소되고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바로 신고했고 여러 정황상 남자가 강간했다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도 요즘 성범죄에 대한 판결 추세에 비춰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야. 다행히 우리 판심이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 저는 이거 남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여자가 하다가 응. 헤어질 거냐고 물어봤잖아. 어. 그러면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관계를 갖든가. 그 당시에 아. 그렇게 남자가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나도 사실 이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사친이 이 남자한테 여사친 남사친 관계를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좀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헤어질 거라고 하니까 사실은 자기는 약간 그걸 전제하에 성관계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성관계를 하다가 지혜랑 헤어질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거기서는 갑자기 대답을 얼버무린단 말이야.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한 번에 헤어지는 건 아니고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이런 게 있잖아. 그런 중간간 고소를 당하고 나서 실제 원래 2년 사귀었던 그 지혜랑 이 남자가 또 계속 사귀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는 사실 여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지자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여자친구랑 헤어진 상태는 맞았겠지만 그 여자친구랑 계속 사귈 좀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사친은 좀 이 남자를 계속 좋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여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나는 중간간으로 고소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이 여자도 나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면 지혜랑 헤어지는 게 확실하냐, 우리 그러면 앞으로 사귀는 거냐, 좀 당당하게 대시를 하던가. 그래서 남자가 오케이 이랬으면 성관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면서 지혜랑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일은 없었잖아. 여자가 먼저 대시할 수도 있지. 오랫동안 좋아했어, 우리 사귈까? 이랬으면 남자도 사실 사귀자 이러고 했으면 이거는 사실 서로 이제 이해나 서로의 감정을 정확히 확인하진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사친이 이 완전 한거불능 술에 너무 취해서 가누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건 아니잖아. 왜냐면 그 성관계 하다 중간에 지혜랑 헤어질 거야 묻는 사람이 무슨 술을 먹어서 한거불능 상태야. 이건 한거불능 상태라고 보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간의 감정적으로 이 남자가 지혜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이 여사친이랑 그럼 우리 사귈까?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중간간으로 고소를 당할 만큼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판심이들이 사건을 맡기러 오면 있잖아, 당연히 신경이 더 쓰여.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우리 판심이를 내가 또 잘 보호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는 사건이었어. 판심이들 내가 성동경찰서, 마포경찰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이렇게 서울 전역에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수원이 포함된 경기 남부청 전역에 있는 현직 여성 청소년계 경찰관님들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스토킹 강의를 직접 하고 있어. 이렇게 성범죄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수사관님들이 이 성범죄 사건의 애매한 부분이가 자기도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강사인 나에게 물어보기도 하거든. 판심이들 이렇게 성범죄 하다가 중간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판심이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연락 줘. 1심, 2심, 판심. 우리 판심이 열심히 지켜줄게. 판심이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